학생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찍어본다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체성이고,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것의 과목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고교학점제는 그런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전제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자기 효능감이 늘어난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제가 이건데, 저는 사실은 이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과연 선택을 하는 과목이 자기 적성과 흥미와 욕구에 맞춰서 선택을 하느냐? 저는 그런 학생이 거의 없다고 봐요. 올해 교육계 핫 이슈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단연 고교학점제죠. 고교학점제가 올해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요,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과 굉장히 변화가 큰 제도이다 보니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을 느낀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이 적응을 위한 과도기인지 아니면 전면 원점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는지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대기자 토론으로 다뤄볼게요.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윤윤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입시대표원사 윤윤구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해 주시는 박영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도송고에서 일반사회 가르치고 있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요, 공통 질문과 서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개별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고교학점제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핵심 역량을 함양해서 고교교육을 내실하겠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언뜻 들어보면 이 취지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취지의 고교학점제가 현실에서 적용되기도 어렵지만, 저는 이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사회이죠. 많은 사람들은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에 정해진 진로 교육을 준비시키는 것이 과연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처음부터 반대하셨고 지금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거 네. 생각하면서 고교학점제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고교학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2017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연구학교 이런 학교들을, 선도 학교들을 통해서 쭉 진행이 되어가는 와중에서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틀은 프레임이죠. 2009 개정 교육과정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재상이 우리 사회의 트렌드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안 맞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뭐냐면, 과목 선택에 대한 게 본질이 아니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양적 평가 사회에서 질적 평가 사회로 넘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고교학점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찍어본다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체성이고,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것의 과목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고교학점제는 그런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자기 효능감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양적평가 사회에서 질적평가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대한 대전환의 교육의 대전환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교학점제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한 학기가 이제 지난 딱
그 시점인데요. 현장에서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상위권 학생들도 학교를 자퇴한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도 학교를 자퇴한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고교학점제를 처음에 실시하고 이걸 찬성하신 분들이 아마도 당시에 공교육의 어떤 많은 위기들, 그때 당시에 뭐 교실 붕괴 또는 자는 학생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절대평가도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선택권이 늘어나면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선택권이 많다고 해서 조는 학생들이 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더군다나 절대평가로 바뀔 줄 알았더니만 결국에 교육부는 아직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5등급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입시도 여전히 어쨌든 대학 체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속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신기루 같고요. 고교학점제 하나로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공교육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엄청난 큰 변화이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 인식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든지 늘어나는 건 전 되게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부분이 공론장으로 자꾸 끄집어 올라와지고 문제점들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반론들이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어야만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혼란을 다 학교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게 문제인 거죠.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운영상의 미스인 거예요. 선생님 두 분 다 활발하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 가장 체감하는 부분, 가장 다른 부분 현장에서 뭐라고 체감하세요? 교사들의 엄청난 업무 가중이죠. 교과 선생님이 출교를 다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출결 관리를 해서 뭐 사유나 이런 등등을 담임 선생님이 다 입력을 하시고 교과 선생님은 이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체크하시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정 그런 결석이나 이런 것도 교과 선생님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반에 대해서 다 미리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틀리면 담임선생님이 또 일일이 다 전화해서 고쳐야 되고 시험이 끝난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 이 업무 때문에 제때 퇴근을 못 하는데 생기부 업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썼던 생기부의 2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선택제 확대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학생들이 기초 소양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이제 다 모두 다 배우면 좋겠는데 선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화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거제도 몰라요. 근데 당장 이 아이들이 내년 3학년 되면은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이미 있어 왔던 건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확대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기초 소양에 뻥크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네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들은 사실 3월 초에 출석 문제 가지고 교과 선생님들이랑 담임 선생님들이 엄청 싸우기도 했고 이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이긴 한데 연간 학기별 수업 시수를 줄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16시간을 못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편법이 동원돼요. 모든 편법들을 지금 학교들이 다 써서 16시간을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16주의 수업이 아니라 14주나 13주로 줄였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라는 게 좀 크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의 기록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시스템의 운영의 미비는 교육부의 이제 네네네. 부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건 학생들이 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선택 과목을 쭉 풀어놨고,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고교학점제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택 과목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런 자기 효능감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고민들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가장 큰 본질이에요. 고교학점제는 어쩔 수 없이 입시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입시 문제와 연결되어졌을 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엄청 공격을 하면서도 해설을 해주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중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뭐냐면 하나가 수학을 꺾은 거예요. 우리 그 교육 역사상 수학이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적분 2를 덜어내면서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과목들로 공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평가 사회에서 질적 평가 사회로 넘어가는 첫 단추거든요. 공부량이 줄어들어야만 다른 것들을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교학점제가 완성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제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자기 효능감이 늘어난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제가 이건데, 저는 사실은 이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과연 선택을 하는 과목이 자기 적성과 흥미와 욕구에 맞춰서 선택을 하느냐. 저는 그런 학생이 거의 없다고 봐요. 일단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는 이제 거기서 등급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수.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유리할 것 같은 과목. 왠지 자기가 이제 어떤 과목을 정하고 꼭 그 과목과 해당되는 연관성 있는 네. 이런 과목.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습을 좀 많이 줄 것 같은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교육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 지냈을 때 사실 그때 뭘 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는 이후로에 자기가 뭔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힘을 기르는 시기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좀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된다. 교과목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 뭐 100% 필수는 아니더라도 필수가 좀 그런 의미에서 늘어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진로와 진학을 구분을 못 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고교학점제 가면 진로를 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고교학점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지 못하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베이스에서 출발하거든요. 너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라는 말은 너의 진로를 정하고 과목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로와 적성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학들의 전제가 딱 그거예요. 대학은 한 번도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진로 진학에 대해서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그걸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대학이 지금 2028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발표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네. 맞죠? 이제 권장 과목이다, 추천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과목이 전부 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과목들이에요. 네. 새로운 과목, 엄청난 과목, 완전 독특한 과목, 그런 과목 이야기하는 대학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가 이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아이의 평생 진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진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분야로 공부를 했으니 진학은 이렇게 하자라는 정도이지, 나는 너의 진로를 정해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찬성층 먼저 개별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반론 제기 가능합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선택권 확대가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교학점제가 선택권을 무조건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적절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적절한 선택이 예를 들어서 대입에서 불리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하되 그건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만큼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학교별 차이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되도록이면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돼서 이렇게 배우면 좋겠는데 학교별로 선택 수용 가능하다. 그러면 특목고와 자사고와 일반고를 봤을 때도 이 사이의 격차가 뚜렷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규모 학교는 선택 과목을 더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도 그런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항상 궁금하게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그럼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체제를 유지할 때는 그런 차이가 안 나요? 특목고랑 일본고가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두 학군 집단들 사이에서는 이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차이를 지금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교별 차이도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 과목 때문에 더 심화되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간 차이가 있는데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게 더 부각되는 건 아니다. 원래 네.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네네.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구체적인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부분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교학점제는 1학년이니까 그 부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체감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2, 3학년 네네네. 학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줌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학생들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444 학생이 2학년 때 저랑 경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 수업을 하면서 경제에 완전 꽂힌 거예요. 그 학생을 2학년 끝자락에 제가 뭘 시켰냐면 미적분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진로와 적성에 맞으니까. 계량경제학이라는 파트를 소개해주고 그 계량경제학을 소화해내기 위한 미적분을 선택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112를 만들고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인가? 이게 사실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떤 제도든지 일반적이어야 이 제도가 가져온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 좀 이제 마침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자기가 이제 이제까지 몰랐던 그런 걸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네. 거기서 이제 흥미를 느끼고 성적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조금 더 하자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강제로 듣게 만들었던 그 아이들을 가운데서 성장한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은 듣기 싫은데 듣게 만들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빼놓고 그 문제점은 그래서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리를 갖고 오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한테 너 그러니까 넌 수학을 추구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수학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에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더 나눠야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선택해야죠, 당연히. 문과로 줄인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선택이 더 많아져야 그 아이의 학습 동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배째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네가 여기는 관심 있지 않니? 요 정도 과목은 한번 해보자. 이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교학점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업무 과중이나 시간표 조정에서 선생님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달라졌나요? 일단은 시간표 조정 안 되죠. 한번 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점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뭔가 이제 수업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꾀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블록타임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럼 그 부분이 학생에게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수업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이런 게 안 되고요. 다과목을 맡다 보니까 다과목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이제 제가 일반 사회고 일반 사회 계열의 과목들이 뭐 이제 뭐 한 번씩은 다 이제 해마다 가르치고 막 이래도 과목 하나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가 똑같이 고민이 되거든요. 평가부터 시작해서 계획 평가, 시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과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생기부 문제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의 어려움은 아주 많습니다. 내년이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없습니다. 이거는요, 인정일세요? 이 부분은 네네. 제가 네. 처음에 서두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교육부의 미스예요.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거예요. 학생의 선택권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체감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은 내신을 위해서 많은 학생이 듣는 거, 시험 안 보고 조금 이렇게 쉽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또 이제 자기 진로와 연관이 있겠다 싶은 거, 네. 공포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 사이나 학부모 사이에서 도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과를 가려면 또 이 대학을 가려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된다. 네네. 이런 거 중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 과목을 어떻게 알고 선택을 하나. 네. 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로 학생의 자율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런 자율성이 없는 아이한테 대통령 선거권을 왜 줘요? 사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에 대한 자율권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사회 선생님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부족한 건 맞아요. 공부가 필요하고 막 이런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할 때는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야 되고 그 온전한 인격체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려면 그 교육 안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넌 자율성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건 1980년대, 70년대 하던 교육이에요.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적으로 학생들은 자기 자율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시나 기타 등등의 어떤 환경에 따라 선택한다라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 그게 학생들과, 부정이 되는데요? 인터뷰를 하시면 알 거고요. 학생의 자율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을 봤을 때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쨌든 좋은 그런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 그리고 이 사회 앞으로 자기의 그런 진로를 개척할 때 필요한 소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거는 학생들의 자율권만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인 거죠.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줬었을 때 혼란을 더 느끼는 게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를 정한 학생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는 학교에서 진로를 정하라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말 사회에 나가서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거를 저도 제 전공 외에는 잘 모르는데 네네. 학생들이 그걸 다 알고 진로를 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물론 아까도 이제 그 유 선생님께서 진로와 진학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종의 계열만 정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그 계열도 이제 과거에 우리 때처럼 문과냐 이과냐를 넘어서 사회 계열이냐, 뭐 교육학 계열이냐, 사법 계열이냐,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학교에서 계속 진로를 강조하면 오히려 진로를 정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훨씬 더 평범해 보이는데 이 평범한 학생들이 오히려 본인들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정적으로. 나는 오히려.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좀 뒤처져 있는 아이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오히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어차피 공부하지 않을 학생,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이라도 읽어볼까? 라고 하는 접근이 고교학점제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이렇게 진로에 대한 경도되어진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막 사람들이 학원에서 막 사교육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넌 진로가 있어야 돼라는 이상한 강박을 만들어줘요. 네네. 청소년이고 예. 그래서 진로를 확정짓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자면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진로에 대한 그 공부하는 시기, 그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여유가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가늠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 하면 이런 개선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슈가 있을 때 저희는 또 토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